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오늘은 자신도 모르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는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지속시킬 수 있는 15가지 일반적인 행동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재정적 역량 강화와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세요. 1. 충동적 구매 순진하게 시작됩니다. 여기서는 작은 간식, 저기서는 즉흥적인 구매. 하지만 어느새 충동 구매는 뿌리 깊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계획에 없던 각각의 구매는 소액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합치면 재정을 크게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구매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아니면 그 돈을 다른 곳에 더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저축보다 즐거움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특히 현재를 중요시하는 문화에서는 당장의 즐거움을 우선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저축을 희생하면서까지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면 월급쟁이 생활의 반복에 갇히게 될 수 있습니다. 즐거움과 책임감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즐거움을 위한 예산을 세우되 미래의 필요를 위한 돈도 따로 마련해 두세요. 3. 재정적 결정을 미루는 습관.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미루는 것은 함정입니다. 저축, 투자, 예산 책정 등 어떤 결정을 미루면 부정적인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미래의 자신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4.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사치를 추구하기. 우리는 겉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화려한 구매로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자 하는 욕망은 은행 계좌를 고갈시키고 재정 목표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쌓는 데 집중하세요. 5. 예산 관리. 소홀 예산이 없으면 지출을 추적하고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제약 목록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도구입니다. 예산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저축하고 현명하게 지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정적 함정을 피하려면 예산을 준수하세요. 6. 부채를 무시하기. 부채는 삶을 덮고 있는 먹구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채를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지고 부담스러워질 뿐입니다. 부채를 정면으로 해결하세요.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필요한 경우 이자율을 낮추거나 부채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7. 가젯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세요.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습관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까지만 가젯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질 때까지 가젯을 사용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매년 수천 달러는 아니더라도 수백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8. 재정적 기적을 기다리기. 희망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재정에 관해서는 행동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복권 당첨이나 기적적인 횡재를 기다리지 마세요. 매일 현명하고 능동적인 재정적 선택을 통해 재정적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세요. 9.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 더 많은 수입은 종종 더 많은 지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지출을 늘리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세요. 대신 여분의 돈을 투자하거나 미래의 재정 목표를 위해 저축하세요. 10. 도박. 도박은 빠른 부를 약속할 수 있지만 종종 빠른 손실로 이어집니다. 도박을 위험하고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행동으로 인식하세요. 도박은 항상 집이 우위에 있으며 가장 안전한 방법은 멀리하는 것입니다. 11. 약물 남용. 술, 마약, 카페인, 과다 섭취 등 물질에 대한 지출이 많아지면 예산이 금방 바닥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에 영향을 미쳐 결국 수입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이 곧 재산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12. 잘못된 저축 습관. 내년부터 저축을 시작해야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복리의 힘 덕분에 적은 금액이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13. 싫어하는 직장을 고수하기. 싫어도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계속 다니면 다른 곳에서 더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고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직무 만족도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잠재적으로 더 나은 금전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4. 욕구와 욕구의 혼동.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는 생활의 필수적인 것이지만 갖고 싶은 것은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지출하기 전에 해당 항목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필요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욕구를 현명하게 관리하세요. 15. 현재에만 집중하기. 현재를 사는 것은 좋지만 미래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재무 계획은 은퇴, 자녀 교육, 심지어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등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한눈을 팔지 말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15가지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히 은행 잔고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재정적 자유를 되찾고 미래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면 재정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접근 방식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이 더 현명한 재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여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길을 열어보세요.